네, 취재 편의점 긴급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속보 보셨습니까? 네,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것인데요. 관련해서 긴급하게 이 사건을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댓글창에 질문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법원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구속 취소를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서 사실상 앞으로 구속 취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라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예. 자, 쟁점들이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일단은 그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 제기가 됐다라고 윤석열 측에서 주장을 했었는데 그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한 주장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원님? 지금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 쟁점은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구속된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하면 당연히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되거든요. 네. 근데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는 당연히 만료되는 순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구속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기소를 해도 불구속 기소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구속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속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한 것 아니냐. 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측에서. 예. 예. 그럼 뭐 자동적으로 구속 기간 연장되고 말 게 없거든요. 예. 끝났는데 연장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들여다봐야 되고 두 번째는 구속 기간을 도과했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네. 기타 이제 구속 취소 사유를 제기했는데 그게 바로 계속 이야기되고 있었던 공수처가 이 범죄 즉 내란이라는 것에 대한 수사권 등이 있느냐를 문제 제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크게 이 두 덩어리를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재판부 설명 자료를 오면서 급하게 봤어요. 네. 하도 급하게 오라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 웃을 수도 없지만 저도 약간 충격받은 상태에서 네. 이걸 보면서 다들 점심 드시다가 왔는데 다들 놀래가지고 네, 예. 충격받은 상태에서 좀 왔는데 일단 저는 좀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뭐 즉시항고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네. 검찰이 예. 할 것 같고 그래서 예. 대법원까지 가서 좀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되는 부분인데 뭐가 문제냐면 네. 구속 기간을 산정하는 단위를 시간 단위로 봐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근데 이게 통상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날로 봅니까? 그 부분을 좀 시간으로 봐야 되는데 봅니까? 예. 자, 형사소송법을 보면은 예. 체포의 경우에는 아예 시간으로 명문 규정이 돼 있어요. 체포는 48시간. 그렇죠. 구속은 10일 예. 뭐 10일 또 연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예. 식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법에서 시간과 일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죠? 예. 근데 시간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일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죠? 예. 근데 이 경우는 일을 쓰는 조문이 적용되는 케이스예요. 구속의 경우에는. 예, 구속의 경우에는. 근데 갑자기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법원에서. 근데 아마 그게 확립된 판례는 아닌 것 같아요. 확립된 판례라면 예. 기존에 이런 사례에서도 이렇게 결정한 바 있다 또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라는 식으로 설치했을 텐데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러면서 뭐 현대 과학 기술의 발달 등으로 뭐 시간 뭐 산정이나 시간 뭐 계산이 뭐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등등등 이런 네네. 입론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시간으로 명문으로 규정한 조항이 있고 아까 네. 말씀드렸던 대로 체포 같은 경우 48시간 이런 식으로 10일, 네. 20일 이렇게 일로 규정한 규정이 명백히 있고 특히 네. 구속의 경우에는 일로 규정해 있단 말이에요. 예. 만약에 근데 구속에도 이 판례 취지대로 이 결정 취지대로 너무나 인권 보호의 그 중요성이 커서 시간 네. 단위로 계산해야 된다면 10일이라고 해서 시간 단위로 못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10일 240시간 내로 그렇죠. 이렇게 하면 쓰면 되는 되잖아요. 거잖아요. 아니면 320시간 내로. 법조문이 예, 아예 예, 법조문은 아예. 그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왜 48시간은 되고 왜 240시간은 안 돼요? 안 돼. 그러네요. 말이 안 되네요. 그래서 예. 이 시간과 일을 명확히 구분하는 이 형사소송법 체계, 조문 체계상 과연 이게
시간으로 지금 계산한 이것이 부합하는 해석인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시간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보이는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보이는 25년 1월 26일 9시 7분이 아니라 네. 1월 26일 18시 52분에 공소를 제기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약 9시간 정도 경과한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간 단위로 계산하다 보니까. 네. 근데 일로 보면 똑같은 날에 한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26일 아닙니까? 네, 똑같이 26일이니까. 26일 9시 07분이냐 26일 저녁 6시 52분이냐 이 차이지 않습니까? 이 차이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 단위로 계산하면 9시간이 24시간씩 끊어서 보면 9시간이 도가했으니까 네. 공소가 만료된 상태에서 즉 석방을 해주고 나서 불구속 상태로 기소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냥 기소를 한 것이고 예. 따라서 기소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구속기간 연장된다는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론인데 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형사소송법은 시간으로 규정하는 규정과 네. 일로 규정하는 규정이 달리 적용돼 있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어떤 해석례를 도입해서 일로 규정돼 있다라도 무조건 시간으로 해석해야 된다. 앞으로? 이게 맞느냐?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걱정이 들어요. 만약에 이게 맞으면 과거 사례들 중에 구속 취소될 사유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문 체계상 만약에 시간 단위로 해야 되면 240시간이라고 쓰면 돼요. 11의 아예 경우에. 법에서. 예. 예. 근데 의원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25부인데 여기 법원의 결정이긴 합니다만 통상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 것을 이제 한번 판단을 예. 받아봐야 돼요. 즉시항고 할 겁니다. 아마 검찰이 즉시항고 할 건데 네. 아마 상급심에 올라가서는 이 해석을 유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상급심에서는. 예.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형법 조문 체계는 예. 48시간, 52시간 이런 시간으로 규정한 규정과 예. 일로 규정한 규정이 명백히 나눠져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구속은 일로 정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다툼은 그동안 없었던 거고 대법원 판례도 없기 때문에 오늘 형사 그 25부에서 한 이 결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법조 안에서도 논란이 있을 만한 내용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 네네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보면 피고인인 윤석열의 이익에는 상당히 부합한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매우 드물게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결정을 한 거로 보여지니까 예. 이거는 이제 윤석열 측에는 굉장히 유리한 법 해석일 수는 있겠어요. 네. 근데 하여튼 이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는 뭐 하급심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직시항고 등을 해서 고등법원, 뭐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보면 지금 속보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법원의 이런 결정이 내려지면서 지금 경찰은 서울구치소하고 그리고 여러 군데에 지금 뭐 경력을 투입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오늘 지금 석방이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고요. 예. 최종적으로 그런 지위가 있어야 되는데 네. 만약에 즉시항고라는 걸 하게 되면은 네. 그 즉시항고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구속이 돼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그럼 바로 석방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즉시항고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러면은 석방이 바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상당히 그 혼란한 전국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뭐 굉장히 준동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는 것인데 그 상황이 오히려 격화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실제로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이라든지 네. 또는 윤석열 측이라든지 또는 뭐 극우적 집회를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현재 사법 시스템 자체를 굉장히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네. 굉장한 그 불신감이나 이런 것들을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네. 이렇게 이제 구속이 취소될 경우에는 그런 것에 불을 지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뭐 향후에 이제 굉장히 좀
과도하게 예. 뭐 폭력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이를테면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는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할 거다. 검찰이 그냥 네. 하지 않겠냐라고 네. 했는데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는 것은 어쨌든 검찰에서 아직은 소식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입장이 나왔는데요. 즉시 항고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윤석열 석방은 안 되는 것이고 현재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즉시 항고를 하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즉시 항고도 어떤 기한이 따로 있습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형사소송법상? 제가 좀 급하게 오면서 즉시 항고 절차까지는 다시 보지 못했는데요. 네. 뭐 최대한 빨리 해야 되겠죠. 예. 지금 보니까 형사소송법 97조 4항 네. 405조에 7일 내에. 7일 내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하지 않을 때에만 풀려나요. 석방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좀 시간 여유는 있어요. 아마 검찰도 예. 법리 검토를 해야 되겠죠. 뭔가 주장을 하려면.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은 예상을 못 하셨죠. 구속 취소가 돼서 석방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할 수 없었던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예정이 없던 트랙 아닙니까? 구속 취소 청구를 했을 때 사실은 이제 뭐 내용은 다 이제 알려지니까요. 알려진 내용 중에 주된 내용은 사실은 이런 카운팅하는 걸 시간 단위로 카운팅한다기보다는 네. 주로 주장해왔던 내란죄 관련된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러니까 수사권 주였고 예. 부수적으로 시간 단위로 카운팅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네네네. 알려져 있었는데 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 단위로 규정되어 있는 조문이 있는 반면에 일 단위로 규정되어 있는 조문들이 있어서 네. 구분해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보편적 생각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래서 그분들도 부수적으로 제기한 사유가 이거였던 거고. 그런데 그 부수적으로 제기한 사유를 법원에서는 주요 쟁점의 1번으로 지금 카운트. 왜냐하면 이것만 하면 나머지 뭐 수사권이 있냐 없냐 따질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간편하죠. 중요하니까. 예, 시간 가지고 이게 간편하죠. 따지기가 제일 쉽다. 시간이 끝났으면은 뭐 당연히 법리적으로 풀어줘야지. 수사권이 있다 없다 이걸 따져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따진 건데 그동안의 법리나 뭐 그 대법원 판례에는 없는 규정인 그러니까 거고. 대법원 판례는 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씀드렸던 보여진다. 게 뭐냐면 네. 보통 이런 설명자를 배포할 때 예. 대법원의 어떤 유사한 결정례가 있으면 그걸 인용해요. 근데 그게 한마디도 없는 걸 봐서는 네. 아마 그런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기준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찌 보자면 굉장히 그 법원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25부가. 근데 저는 형사 이렇게 생각이 돼요. 25부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예. 대로 뭐 이게 굉장히 뭐 타당한 해석일 수도 있지만 타당한 해석일 수 있다는 게 뭐냐면은 뭐 이렇게 기준을 새로 만드는 거 이런 건 하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약간 입법의 영역인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입법의 영역. 예, 입법의 영역.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법문으로는 일이라고 돼 있는데 왜 이걸 시간으로 차라리 법원에서 이건 시간 단위로 계산한다. 네. 근데 법원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장차 입법으로 시간으로 규정해 주면 더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국회가 받아들여서 그걸 나중에 시간 단위로 예. 변경해 주거나 하는데 법을 개정하면 되는 개정하는데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상 이게 근데 잠깐만요, 의원님 제가 이제 1번 하나하나 좀 행간의 디테일을 살려서 좀 여쭤본다면 이런 겁니다. 저도 지금 막 읽고 왔는데 뭘 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 법원이 얘기한 것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일이냐 시간이냐 이거와 관련해서 그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판사가 이렇게 본 것이고 예. 왜 그런 거냐?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이게 말이 안 볼 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 예. 응. 체포도 인신을 구속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인신 구속. 예. 체포도 구속도 똑같아요. 예. 본질은 인신을 가두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예. 범죄자예요. 근데 체포의 경우에는 48시간이라고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2일이라고 안 돼 있어요. 예. 이틀 이렇게 이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있고 48시간 이내에 예. 이걸 여기 와서 100번쯤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100번은 더 들은 것 같아. 본문을 외우겠어 아주. 그냥. 48시간이라고 돼 있어요. 2일이라고 안 돼 있어요.
그죠? 예. 구속은 11 이렇게 돼 있어요. 예. 240시간이라고 안 돼 있어요. 11. 예. 200 구분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예. 그거 좀 찾아주세요. 제작진께서 형사소송법에 48시간 21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11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믿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자료를 또 법문을 찾아봐야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네. 신체의 자유를 생각해서 그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된다면 네. 그러면 이미 체포는 48시간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네. 그럼 구속도 240시간 이렇게 썼어야죠. 예. 법문에. 예. 근데 이제 그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 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어이가 없는 대목이 이 대목인데 기술의 발달로 정확한 서류의 접수, 반환 시간 확인 등이 가능하고 이것은 옛날에도 가능하지 않았어요? 최근에 가능해진 게 아니잖아요. 예?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를 관리하는 것이 어렵지도 않아 수사기관의 구속 피의자 관리나 구속 수사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음.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기준을 만드는 거는 타당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 예, 우리가 앞으로 이런 기준을 만드는 세워보자. 건 입법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만드는 예.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니, 논의해서 해볼 수 있게 예. 이게 바람직하다고 근데 한다면. 현재 법문에는 네. 안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해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은 판단을 할 때 기존의 법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법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새로운 법으로 자기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창발적인 아이디어로 법문을 해석해서 판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되나요? 법에 따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법에 네. 따라서 판결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법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일자로 하는 거예요. 되어 있으면 만약에, 일로 계산을 만약에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냐면 네.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간 단위로 좀 했으면 좋겠다. 판결문에 앞으로는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입법적으로 좀 이건 고려가 돼야 된다. 예. 근데 현재 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으니 예. 너는 계속 구속돼 있어야 돼라고 하는 게 맞죠. 판결문은 아니 법에 따라 판결하는 거지 자기 상상에 따라 판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이상에 따라 판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법원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건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아니 그러니까 너무 황당무계하기 때문에 그렇고 많은 분들께서 사실은 구속 취소를 요구할 때부터 타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보았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들 법원이 받아들이겠냐. 법원은 구속 취소의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윤석열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라는 게 보편적인 법률가들의 인식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법원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나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 이제 뒤에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당장 어떤 것 같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오늘 나온 결정에 3페이지짜리 이 설명 자료에 네. 거의 2페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2페이지를 사실상 2페이지. 예,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 게 거의 1페이지고 그 뒤로 시간으로 계산했을 땐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1페이지잖아요. 예. 근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낯선 거죠. 왜 입법론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를 이렇게 하지? 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법원에서 재판부에서 설명 자료를 내면서 체포 적부 심사를 위하여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불산입하여야 하는지, 그러니까 산입해야 되는지 산입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속 기간에 불산입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냈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타당함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체포적부 심사를 위하여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되냐? 네. 이것도 이제 비슷한 논리로 이제 신체 자유를 위해서 불산입해야 된다라고 좀 본 것 같아요. 예. 산입시켜야 된다. 오히려 산입시키면 이제 실제 구속되는 기간 짧아지니까 네. 산입시켜야 된다고 본 건데 네. 이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법을 애매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법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포적부 심사를 위하여는 규정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윤석열 쪽에 유리하게 법을 해석해 준 거죠.
피의자에게 밑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예.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된 거죠. 지금 방금 이제 검찰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네. 윤석열의 구속 기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을 하는 게 맞다. 그 제 주장하고 똑같은 그렇죠. 거죠. 지금 의원님 날로 돼 있거든요. 법문에. 예, 그 날로 계산하는 게 맞다. 그리고 적법한 기소가 맞다라고 지금 검찰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뭐 여러 입장이 좀 나오고 있는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늘이 무너진다. 예, 이런 입장을 구속 취소라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다. 이런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는데요. 의원님도 그런 생각이십니까? 아니 굉장히 답답하고 좀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딱 들었을 때 이유가 납득이 되면은 그래도 당황함이 덜할 텐데 네. 이거 체포는 48시간이라고 돼 있고 구속은 분명히 일 단위로 세게 돼 있는데 왜 갑자기 이걸 시간 단위로 세야 된다고 한 거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검찰도 그 반응 아니에요. 이거 일인데 실무도 아마 그렇게 돌아갔을 겁니다. 체포는 시간 딱딱딱 재가면서 시간으로 계산했을 테고 구속은 일로 돼 있으니까 지금까지 아마 수사기관은 다 일로 잘라서 했을 거예요. 그럼 이게 이대로 만약에 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해석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그동안 법문에 따라서 움직였던 수사 관행 중에 위법하게 되는 게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다 지금 다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도 구속 취소해줘라고 다 요구할 텐데 그러면 그거를 법원이 다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거는 입법적으로 바꿔서 앞으로 적용하는 새로운 사례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 몰라도 왜 갑자기 이렇게 하냐 이거죠. 그 사실 오늘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법을 옳게 해석한 것은 아닌 걸로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관련해서 석동현 변호사가 입장이 나왔는데요. 윤석열 측 대리인입니다. 중앙지검이 즉시 항고를 포기해야 석방이 가능하다. 사실상 즉시 항고를 포기하라라는 요구와 압박을 하고 있고요. 지금 경찰은 서울구치소와 대통령 관저에 경찰 배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구치소 앞으로 윤석열 측 지지자들이 몰릴 것에 대비해서 경력을 추가 배치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치소를 난입하는 건 아니겠죠? 설마 그러진 않겠죠. 에? 진짜 난미같이 되는 건데. 아니야. 그럼 큰일 나죠. 대한민국 경력이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남미처럼 구치소에 들어가고 뭐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 남미에는 이제 가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구치소 안에 잡혀 있는 범죄자들을 빼내기 위해서 구치소를 마약 사범과 침탈한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예, 그런 정도까지 할. 그러니까 서부지방 폭동을 우리가 서부지방 법원 폭동 사례를 봤기 때문에 뭐 또 다른 위협 뭐 이런 게 그 완전히 없거나 불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력이 상당히 추가 배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 이후에 지금 당장 민주당에서 잠시 후에 3시 30분부터 긴급 의총이 좀 잡혀 있는데요. 당내에서는 지금 막 의원님들 뭐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의견들을 공유하고 계실 텐데 지금 상황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런 얘기들이 많고요. 아마 이제 저 외에도 율사 출신들이 많으니까 분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이 이제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은 구속 상태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지금 결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문을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시간과 일은 구분돼야 되고 지금까지의 법 집행은 다 구속의 경우 일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걸 시간 단위로 갑자기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즉시 항고를 하면 당연히 바로 잡힐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의총을 통해서는 이 법원 판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유하고 검찰이 즉시 항고할 것을 촉구하는 형식의 그 의총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구속 기간이 9시간 45분이 초과됐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이거는 윤석열 측이 주장하는 바대로 불법 구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거기에 손을 들어준 거다.
거다 법원이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네. 이에 따라서 그 윤석열 측 지지자라든가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환영 논평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그 그러니까 검찰을 향해서 상당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즉시 대통령 석방을 지휘해라라고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 쪽에서 입장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보면 지금 관저로 또 윤석열 지지자들이 이동하고 있어서 경찰이 충돌에 대비해서 추가 경력을 배치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혼란입니다. 네. 예,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주에 예상도 빠르면 뭐 오늘 7일 이게 선고가 날 거다라고 예고가 됐었는데 그건 아니고 평일을 계속 이어가는 상황인 건데 다음 주에도 결론이 안 나올까요? 다음 주에 나올까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평일을 마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다면 다음 주 초에 결정이 나오겠죠. 네. 선고기일은 보통 2, 3일 전에 하니까 다음 주 뭐 월화 정도에 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아마 오늘 선고기일 지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상황이면 예. 아니 원래도 되더라도 평일을 다음 주에 한 번 정도 더 하고 초반에 해도 14일 경에 선고하지 않을까. 14일. 예. 뭐 17일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게 그 헌법재판소에서 평의가 길어지고 판결이 늦어지면 또 그 사이에 구속 취소하고 풀어줘라 이런 요구가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이러면 혼란은 더 가중이 될 거고 경우에 따라서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걸 어떻게든 빨리 내란을 종식하는 방향으로 가야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가는 건데 네. 이 상황이 길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어제 저도 이제 한 방송에서 토론을 해봤는데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한 90분짜리 토론 프로였는데 예. 그분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하면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헌법적 틀 안에서 티키타카를 한 거냐, 군대를 확 집어넣은 게 그런 거냐, 다 아니라고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당화가 된다면, 네. 즉 예를 들어서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다든지, 예.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누구든지 군대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티키타카가 답답해지고 짜증나면 헌법적 틀을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혼란상 또 이런 앞으로의 어떤 불안한 가능성 같은 것들을 없애려면은 당연히 이제 헌재는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게 맞고요. 네. 검찰은 지금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바로 즉시 항고를 해야 되겠죠. 네. 이 와중에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또 나왔는데 윤석열 구속 취소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당연한 거다. 구속 취소는. 그리고 공수처는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네.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법원이 구속 취소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그동안 심신이 많이 지쳤을 것 같은데 건강 잘 챙기고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해라. 행사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된다.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 취소는 당연하다.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 그러니까 혼란의 주체를 공수처라고 주장하는 것 마지막에 같습니다. 기소는 공수처가 아니라 검사가 있는데요. 검찰이 있는데요. 검찰이 그렇죠. 네, 검찰이 아닌 공수처를 만약에 왜 갑자기 검찰이 시간을 놓쳤다면 검찰이 잘못한 거지 건데 왜 공수처를 갖다가 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전직 검사예요. 21년간 검사했던 사람, 네. 법무부 장관하고 이랬던 분인데, 근데 하여간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잡힐 것 같아요. 제 너무 희망 섞인 건지 몰라도 네. 일단은 7일 내에 즉시항고니까 즉시항고를 바로 할 수도 있지만 좀 고민해서 할 수도 있겠죠. 예. 그 즉시항고하면 즉시항고 결정 나올 때까지도 또 계속 유지가 되고 그 사이에 아마 헌재는 결정을 하겠죠. 아무리 예. 늦는다 그래도 보통 3월 한 14일 날은 예. 결정을 내릴 거라고 예상이 예. 되니까 그죠? 다음 주. 예. 네. 예. 뭐 그런 패턴으로 가면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그 사이에도 아마 혼란이 가중되겠죠. 말씀하신 네. 대로 이게 이제 위법한 구속이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면서 교도소 쪽에다 문제제기하면서 빨리 나오게 해라라고 실력 행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네. 헌재에 더 압박을 가해서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람들도 생기겠고 그런 아수라장이 예. 이제 일주일에서 한 8, 9일 정도까지 예. 더 벌어질 수는 있겠죠. 매우 불안한 상황이.
네. 매우 불안한. 그러니까 사실 많은 국민들은 이제 3월 초중순이 되면 이 내란이 종결이 되면서 종식이 되면서 동시에 대통령 선거 체제로 들어서고 그러면서 혼란은 잦아들 것이다. 이제 정상화로 간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주말인 오늘 갑자기 구속 취소 결정이 되면서 석방 가능성 얘기가 나오니까 국민들께서는 다시 또 불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2월 3일 그 밤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 속에서 국회대로로 뛰쳐나오셨던 맞아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석 달 만에 이게 종식되는 줄 알았더니 다시 또 구속 취소라는 형태로 이게 시작이 된다면 이 불안의 끝은 도대체 어디가 되는 것이냐. 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위중한 순간을 지나고 있다. 네, 맞아요. 이렇게 봐야 될 것 네네네.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뭐 정치에서도 극단으로 지금 많이 부딪히고 있고 네. 광장에서도 극단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에서 사실 사법 시스템이 이걸 아슬아슬하게 좀 유지시키면서 예. 혼란을 이제 좀 잠재우는 쪽으로 좀 가고 있었는데 예. 갑자기 이제 오늘의 결정은 제가 봐도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사법을 통한 약간 혼란 안정 및 수습이 적어도 한 일주일 이상은 좀 더 좀 혼란스러운 상황. 네. 그런 상황이 될 거로 보여져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서 공수처가 위법한 영장을 발부를 했던 것에 대해서 책임져라. 이거는 이제 체포영장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또 하고 있는 오늘 거예요. 네. 판단에는 전혀 그런 게 언급이 없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공수처를 지금 저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에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순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것을 사실상 구속 취소 이후에 석방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석방 절차를 통해서 곧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영향을 상당히 받겠습니까? 아니면 이와 별건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에도 아마 장윤선 기자님하고 뭐 길거리 라이브 네. 통해서도 여기서도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쟁점은 헌법적 쟁점이에요. 헌법적 쟁점은 이미 입증되고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저쪽에서는 지금 자꾸 그 당시 12월 3일 날 있었던 일이 정당하다거나 또는 정당하지 않더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냐,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어제 토론에서도 제가 두 사람한테 다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뭐 법안 심사 과정에 티키타카, 예를 들어서 국회는 만들고 대통령은 거부하고 네. 이 티키타카는 헌법에서 예정되어 있는 서로의 견제장치 하에서 그렇죠. 돌아가는 시스템. 예. 국회와 행정부가 싸우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헌법이 예. 정해놓은 예. 양쪽의 권한이자 양쪽의 공격 방어 무기예요. 네. 근데 이게 티키타카를 하다가 화가 난다고 군대를 넣을 수 있냐? 그게 헌법이 예정한 거냐? 아무 얘기를 못 해요. 예. 그럼 위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위헌이면 탄핵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뭔가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어. 그냥 속 시원하게 내가 지금 그러면 바로 군대를 넣어도 돼요? 그거 다 대답을 못 해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쟁점 바로 그런 겁니다. 네. 헌법을 위반했냐?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너무 간명하거든요. 그냥 너무 평범한 간명해요. 시민들이 벌써 석 달째 이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도 이것은 위헌이다. 세상의 군대를 계엄군을 멀쩡한 국회의 유리창을 깨는 폭력을 저질러서 네. 들어가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도끼를 뭐 들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뭐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세게 막 토론할 건 없을 것 같은데. 토론할 거 없어요. 예, 예. 근데 이제 헌재가 이르면 7일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제 그 길은 넘어가는 거고 오늘이기 때문에 그럼 주말 지나서 이제 내주인데 내주에는 확실히 나오는 거냐? 뭐 언론에는 11일 가능성도 7일 날 나왔지만 평일을 하는 걸로 잡아놨는데 7일 날 선거를 어떻게 합니까? 불가하다. 그러니까 언론분들도 너무 막 빨리 나올 거다 하니까 국민분들이 오히려 그 기대가 커지시면 7일 날 평일을 하는데 어떻게 7일 날 선거를 해요? 평일하다가 선거합니까? 그런 적은 없어요. 없어. 예. 네, 그런 적은 없어요. 평일을 마치고 나서도 판결문 씁니다. 평의 결과를 반영한 문을 써요. 네, 네, 글을 네. 써요. 예, 예. 예. 7일 날 평의하다가 선거할 수는 없어요. 예. 예. 마음이 급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희도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빨리 끝내고 싶다. 그래서 14일경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처부터. 예.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그 법무부란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통해서 물론 이 가운데도 저희가 스물스물 불안한 게 있죠.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불안하시죠? 검찰이 어떻게 할까? 심우정 총장이 어떻게 할까? 예. 이제 의원님께서는 즉시 항고할 거라고 보셨어요. 물론 봐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이 결정은 박세영 고검장이 하는 겁니까? 심우정 총장의 영향 없이? 사건을 담당했던 쪽이 예, 하는데 예. 결과적으로 총장의 지위를 다 받죠. 이런 거는. 그러면은 심우정 총장이 생각을 달리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즉시항고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달리하진 않을 거고 예. 즉시항고는 할 거고요. 예, 즉시항고는 할 거다. 그렇게 되면 이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는 근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금 불안한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공수처하고 검찰이 서로 주먹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서로 막 압수수색하고 있고 막 예, 이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 근데 아마 이 부분은 할 겁니다. 예. 100%? 네. 100% 한다고 보세요. 네. 즉시항고는 반드시 할 거다. 네, 검찰이.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영향은 없는 거죠. 갑자기 구속 취소가 돼서 윤석열 석방이 되고 상황이 변경되고 이게 헌재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다 꿈에 불과하다. 미몽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반대쪽에서는 달리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리고 이건 정말 예상에 없던 트랙인데 이 트랙을 밟게 되니까 국민들께서는 또 혼란을 거듭하게 되고 또 불안한 것은 또 주말이어서 맞아요.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또 집회가 있을 거고 맞습니다. 여의도 광화문에서 또 어떤 극단주의자들의 어떤 행동이 나올지 알 수가 없고 네. 네, 요새는 좀 불안해요. 태극기와 성조기를 가진 분들이 혹시라도 도발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집회는 다르게 하지만 지하철 역사나 이런 데 스치면서 지나가면서 시비가 붙는 경우가 네. 왕왕 있기 때문에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뭐 집회에서의 충돌이나 이런 부분은 절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법원, 그리고 검찰, 그리고 구치소. 네. 심지어는 오늘 보니까 이제 국회 쪽에도 보수단체들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좀 조심해라 이런 문자가 오던데요. 네. 이런 부분 역시 좀 신경 쓰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민주당은 또 다시 비상체제로 돌아가게 될까요? 불침번 계속 서셨잖아요. 제 생각에 조금 오늘 의총에서 네. 그런 결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드릴까요? 네. 형사소송법상 기간 계산은 시, 일, 월, 연 등 단위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다양하게 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규정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형소법 201조 2항 제7항의 기간은 날 일로 계산하는 것이 명문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동안 일로 계산해 왔다. 검찰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계산 방식이 뭐 인권 친화적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법을 바꾸지 않는 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네. 예, 이렇게 예.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석방해라. 공수처가 책임져라. 근데 자꾸 공수처를 책임지라고 타겟에 삼는지는 이해가 어려운데 지금 당장 석방을 지휘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책임져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 수사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하는 게 더 좋겠죠. 저쪽에서는. 그러면 이제 기소를 담당했던 검찰보다는 네. 공수처가 책임져라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래 검찰 또는 검찰 출신들은 공수처를 매우 싫어하고 네. 경쟁 조직으로 보기 때문에 네. 뭐 이번 기회에 공수처를 더 공격하거나 하는 건 필요도 할 수 있겠죠. 지금 그 민주당에서 구속기간 계산 검찰과 법원의 해석의 차이가 있다. 이것은 탄핵 사유와는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좀 그렇죠. 냈네요. 예. 그러니까 법원은 시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예. 검찰은 일로 돼 있는데 왜 일로 계산하냐? 왜 시간으로 계산하냐? 그날 26일 날 했으면 되는 거지 무슨 그치. 26일 18시와 26일 9시가 차이가 있냐?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26일 자정에서 시작을 했는지 아니면 일단이 시간 분초도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러면 분초도 따져야 돼요. 분초도 따져야 돼요. 예. 분초를 따지는 정도가 아니라 예. 1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10,000분의 1초도 따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네. 10,000분의 1초 전에 나는 구속기간이 끝났어. 기술의 발달로 정확한 서류의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해서 0.0000001초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기가 예. 막혀요. 예. 나 1000만분의 1초 전에 구속기간 만료됐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앞으로 기술이 발달할수록. 그러니까 법원이 이거는 진짜 잘못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있는 법을 그러니까 법원이 제일 보수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있는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것이지 새로운 방식을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이 적용해가지고, 인권 친화적으로 보여요. 예. 그러면 그 법을 바꿔서 그렇게 해야죠. 예. 그 국회를 통해서 법을 바꾸는 네. 거지 사법부에서 법을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마 즉시 항고 등을 통해서 다툴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검찰이 이미 적법한 공소 제기였다는 입장을 냈고 네. 그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도 날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라고 한 이상 즉시 항고를 안 할 수가 없죠. 문제는 있으나 즉시 항고는 안 하겠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즉시 항고는 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즉시 항고를 하는 순간 또 7일간은 무조건 잡아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즉시 항고를 했을 땐 그 결론이 나올 때까지 또 구속은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언제 할 거로 보세요? 여유 갖고 하겠죠. 7일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7일 안에 하면 되니까 네. 뭐 제일 마지막 7일에 해당하는 날 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당장 좀 하겠습니까? 너무하니까 네, 주말 지나서 다음 주 월요일쯤 뭐 조금 네, 보면서 시일을 하겠죠. 띄고 하겠다. 네. 그러면 이때는 주말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경우는 이제 7일 포함 안 7일을. 되죠. 예. 주말 빼고 포함되죠. 포함되나요? 네. 토요일, 일요일 포함돼요? 그러면 오늘부터 카운팅이 카운트가 된다고 됩니까? 봐야죠. 아니면은 오늘부터 카운팅 된다고 봐야죠. 이것도 시간 분초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0.0000 선고가 언제 나왔는지를 지를 따져가지고. 근데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우리 법원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원이 판결해 주는 건 너무 좋은데 지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혼란이 크고 중대한 내란을 일으킨 내란 사범과 관련해서 이렇게 무슨 시간을 계산으로 해야 되니까 이 사람 구속 취소 시켜주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그게 정의로운 판결인 건가에 대해서는 의문도를 찍게 됩니다. 국민 다수의 이익에 부합하는 건지 이것도 법원이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까지 넘어가기 전에 네. 일루 명문으로 돼 있으면 일루 해줘야죠. 그냥 일로 해라. 시간으로 하지 시간으로 말고. 돼 있으면 구분해서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으니까. 예,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대로 네. 해라. 아니 만약에 형사소송법이 시간으로 해야 됐으면 시간으로 규정했겠죠. 시간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있는데 체포의 경우에는. 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많이 놀라셨어요. 다들 많이 놀라셔가지고 지금 석방 아닙니다. 미쳐 돌아간다. 점심 먹은 거 체했다. 예, 검찰 즉시 항고해라. 오발탄으로도 지금 속상한데 뭐 하는 거냐. 예, 이런 법꾸라지들 농간에 국민이 숨 넘어간다. 이런 멱살과 막 짜증난다. 우리나라 망조 들었다. 아유, 지금 다들 많은 분들께서 자막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너무 연합 자막 쓰지 마시고요. 예, 자막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네.
자막에 속보 자막 똑바로 써라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자막 잘 살펴보시고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법부도 개혁해야 된다. 내란 종식도 안 됐는데 갑자기 구속 취소라니 도대체 무슨 소린지 너무 놀랐습니다. 밥 먹다가 숟가락 놨습니다. 가슴이 떨립니다. 나라가 미쳐 돌아가네.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검찰은 적법하게 기소를 한 것이고 그 적법한 기소에 따라서 구속기간 속에서 조사와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구속의 상당성이 있는 것은 맞는 것이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고 도주 우려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 실제로 도주를 했었잖아요. 체포영장 그래서 과정에서 체포를 불응했죠. 그렇죠. 체포 불응하고 영장을 있고 부인하면서. 예. 예. 그리고 안규백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30시간 정도 나갔다 왔다는 거고요. 네. 예,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상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이 형사소송법에 일로 돼 있는데 자기들이 시간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자체로 평안보다는 혼란을 초래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것이다. 사실은 뒷부분은 제가 아예 잘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그 두 번째 사유 보면은 공수처법상 수사처 수사범위 내란죄 네.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관련 범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관련 범죄에서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다. 이건 법리상 맞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것도 황당한 거죠 사실은. 황당하죠. 왜 황당하냐면 네. 법리적으로는 맞다는 거예요. 직권남용 권리행사죄로 수사하다가 네. 인지하면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라고 보긴 본 거예요. 법리적으로는 맞는데 네. 실제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볼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예. 인지라는 게 증거가 남나요? 꼭? 인지했는데 어떻게 증거가 범죄 이게 하다가 범죄를 알게 되는 건데 네. 이런 범죄도 있네라고 알게 되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동일한 행위가 두 가지 범죄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건 이거를 딱 하는 순간 바로 알게 돼요. 머릿속에서. 근데 그게 증거가 남나요? 머릿속에 증거가 내 머릿속에 어떻게 증거를 찾아야 돼. 좀 뚜껑을 열고 막 봐야 돼. 아 정말 의원님 근데 네. 진짜 이 소위 법조 엘리트들에 대해서 국민들이요 질려요 이제. 이 법꾸라지들의 행태에 대해서 이제는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아는 사람들이 법을 끊임없이 네. 기괴하게 해석을 해서 전 국민들은 그냥 법이 지킨 대로 이 법조문대로 지키면 된다. 다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혼란을 초래하고 이 똑똑한 사람들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이 법조 엘리트들에 대해서 진짜 너무 이게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생깁니다. 이제는. 예? 그러게요. 모든 네. 국민들이 법을 통달할 수도 없고요. 그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악용하는 거죠. 악용하는 악용. 거죠. 예. 이렇게 마치 그럴 듯하게 얘기해서 예. 막 그런 예. 것인가 예. 것이냐. 근데 이게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 내가 그래도 수사관이 A라는 범죄를 수사하다 B라는 범죄를 알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걸 증거로 만든다? 어떻게 만들죠? 뇌를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찍는다고 나옵니까 이게? 예? 저는 이런 기괴한 해석들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 이제 피곤해 지치고 일상이 회복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겁니다. 이제 봄이 되면 다들 좀 뭐 여행도 가시고, 예? 무슨 뭡니까 야구도 보러 가시고 여러 가지 취미 활동도 하고. 다들 원하는 게 일상의 회복입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실 되는 거예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화가 말씀드렸던 나는 거죠, 것처럼 지금. 첫 번째 탄핵 관련된 부분은 헌재가 정리한 쟁점은 네 가지. 그 네 가지에 대한 입증은 이미 차고 넘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지금 오늘 이 결정은 이제 형사소송, 즉 내란죄에 관련된 형사소송에서 나타난 건데 네. 방금 민주당에서 우리 당에서 밝힌 것처럼 이거는 죄가 있다 없다를 판단한 게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느냐 날로 계산하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네. 시간으로 계산하느냐 날로 계산하느냐. 예. 예.
근데 법은 날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예, 그거죠. 네. 그러니까 시간으로 계산하냐 날로 계산하냐의 차이지 예. 이 사람이 죄를 범했다 안 범했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형사 25부 판사는 누구예요? 그 또 판사가 또 찾아가지고 또 지규현 판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또 뭐 주진우 의원 동기다. 주철현 의원 뭐 이런 이동형 판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지금 올라와 있기도 하고요. 속보가 이제 또 이제 궁금하니까 다들 좀 찾아보는 것 같습니다. 사법연수원 31기라는데 의원님은 몇 기세요? 35기입니다. 35기. 네. 의원님이 아는 분은 아닌 것 같으네요. 아는 사람이에요? 지규현. 모르겠어요. 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형사합의 25부 재판장 지규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법연수원 31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법원에서는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지만 이거는 사회 혼란이 더 커서 오늘 또 막 많은 분들이 또 한남동 관저로 서울구치소로 경우에 따라서 국회로 또 법원으로 헌법재판소 앞으로 가서 또 그 서부지바 폭동처럼 뭐 그런 유사한 형태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경찰이 또 투입이 돼야 되고 이 사회적 비용은 누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일파만파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한 결정인 거냐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예. 이게 좀 정치적으로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네. 자, 의원님 또 저기 그 의총 가셔야 되니까 네. 제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또 저녁에 다시 오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또 또 다른 달라지면 상황이 발생하면 예. 오늘 아마 추가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는 없을 텐데 걱정은 이제 구치소 앞에나 이런데 진짜 사람들이 몰려가면 어떻게 되느냐가 걱정이네요. 구치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좀 가볼 수가 없어요. 거기는 왜냐하면 저희 같은 사람은 알려져 있어가지고 네. 구치소 앞에 가면은 또 막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그래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제가 태극기 집회 취재 많이 갔었거든요. 얻어맞기도 많이 얻어맞았어요. 할머님들이 마이크도 뺏기고 그때 카메라도 뺏기고 그리고 안 줘요. 안 돌려줘요. 그때도 그런 폭력은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다 어르신들이었거든요. 노인들. 근데 이번에 한남동 관저 취재 가보니까 젊은 분들이 너무 많고 또 젊은 엄마들 5살, 6살 그런 아이들이 성족이 태극기 엄마 손잡고 이렇게 꽂고 오는데 지금 이미 그 서울구치소 앞에 MBC 현장을 보니까 태극기 성조기가 또 많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경력도 상당히 이제 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더 뭐 밤샘 시위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하여간 지금 법원 결정이 윤석열 탄핵 심판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이 구속 취소로 인해서 이후에 형사재판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저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속 뉴스를 팔로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형사소송 절차에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전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게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한 게 아니라 그렇죠.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야 돼, 날로 계산해야 돼. 이거예요. 아니 그래서 풀어줘야 돼 말아야 돼 이거잖아요. 핵심은. 그래서 풀어줘. 석방해. 그러니까 이게 유무죄 논란은 아니죠. 유무죄 그렇죠. 논란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뭐 죄의 예. 그 혐의에 예. 소명이 덜 됐다라고 예. 판단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도주 우려가 뭐 없어졌다든지 예. 뭐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라 예. 시간으로 계산해야 돼, 날로 계산해야 돼. 요거라는 거예요. 지연 말단적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한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굳이 말씀드리는 예. 이유는 많은 분들이 너무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시름 놔도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게 예. 마치 막 밥숟가락 놓으셨다 이런 예. 분들은 이게 뭔가 유무죄 관련돼서 법원이 판단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석방이 되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죠.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굉장히 겁니다. 큰 차이가 있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뭐 자신이 뭐 물론
억울함을 토로하는 차원에서 막 언론 인터뷰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BBC, CNN 막 이런 데 불러가지고 국제사회에 호소할 수 있잖아요. 아무도 죽은 사람도 없고 다친 사람도 없는데 2시간짜리 비상계엄이 어딨냐. 나는 계몽령을 한 거다. 뭐 이런 주장을 막 하고 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에 따라서 지지자들이 몰려다닐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반대하는 사람하고 또 충돌 생기고 폭력이 생기고 그럼 이 엄청난 혼란을 어떻게 우리 국가사회가 감당을 할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여기에 포커스가 있다. 저는 사실 그거보다도 뭐 그것도 그건데 네. 지금 경호 차장 관련된 구속 김성은.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특히 더 심각한 거는 그 비아폰에 대한 서버, 예. CCTV 서버 이런 거 압수수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얘란다. 이 사람이 나오면 예. 경호 차장을 구속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사실은 예.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예. 그러면 이제 압수수색이나 이걸 경호처가 더 힘껏 막을 가능성이 있고. 네. 내란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 지금 특히 국무위원들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어려워지겠죠. 지금 오늘 법원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나서 서울 전체의 찬반 집회가 본격화될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3시 30분부터 대통령실 그 관저 앞에서 청년 학생 공동행동이 내란 수계 구속 촉구 중앙지법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게 되고요. 그리고 탄핵을 반대하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대국본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관저 앞에 도로에서 무대 설치하고 집회 지금 하고 있고요. 저녁 6시 반부터는 윤석열 지지 모임인 국민변호인단 측이 이 동화면세점 앞에서 필리버스터 집회를 또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매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반대 철야농성 기자회견 뭐 이걸 계속 하겠다는 거고 찬성 집회 그 비상행동 도 오늘 저녁 7시 30분부터 경복궁역 인근에서 긴급 규탄 대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경찰은 한남동 관저 앞에 기동대 18개 부대를 배치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는 속보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속보가 계속 들어올 것 같아서 저희 취재 편의점은 속보 계속 전해드리면서 주요 정치인분들 전화 인터뷰 그래요. 또는 모셔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한 네, 말씀 의원님,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고 사실은 저희들도 당황스러운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지금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거나 취소 사유가 취소 사유다라고 저쪽에서 주장했던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까지는 뭐 저희들 다 알고 있었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시간으로 계산하냐 일로 계산하냐는 뭐 검찰도 지금 반발하고 나섰지만 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이 나오리라고 생각은 못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당황스러운 건 맞습니다만 검찰이 이제 즉시 항고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미 이제 이런 결정이 문제 있다고 주장한 이상 네.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은 구속의 효력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도 생각하는데 특히 탄핵 관련돼서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당 소속 율사 출신 의원들이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탄핵 재판에서 다루는 쟁점은 이미 입증이 되고도 남았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래도 마음을 좀 놓으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국민들께서 또 특히 이제 저희 애청자분들께서 이제 너무나 놀라시고 그리고 걱정 속에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우려하시고 계시는데 의원님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유무죄를 가리는 것은 아니다. 유죄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니 유죄는 정우민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4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흔들리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고 다만 오늘 구속 취소 사유는 법원이 구속의 구속의 기간을 시간으로 하느냐 일로 하느냐. 근데 일로 하지 않고 시간으로 해서
시간이 지났으니까 9시간 몇 분이 도가 됐으니 풀어주는 게 맞다라고 결정을 했을 뿐이다. 그런데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면 7일 안에 즉시 항고를 하면 이 구속은 유지가 네, 되는 맞습니다. 것이고 네. 그리고 이것은 대법원에까지 가서 물어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흔들림은 없을 것이다. 구속 상태는 유지될 수 있다. 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다. 그 사이에 석방돼 가지고 나오고 이런 일은 없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네. 그 사이에 헌재는 결정을 할 거예요. 그 사이 현재는 결정할 네. 것이다. 다음 주에. 네. 아유, 박주민 의원님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저희가 긴급하게 모셔가지고 저도 오면서 명쾌하게 해서 보면서 이게 제가 잘 설명드릴 수 있을지 몰랐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 하여튼 납득이 안 되는 게 왜 이거 일로 돼 있는데 왜 이걸 갑자기 시간으로 센다 그러지? 이런 느낌이 강해서 예. 그런 취지에 맞춰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역시 법률 천재. 네, 법률 천재 박주민 천재 너무 감사하고요. 박주민 의원님 계셔서 너무 든든합니다. 여하튼 그 국민들께서 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2의 계엄이라고 주장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제2의 계엄 불가합니다. 예, 지금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직무가 네, 정지돼 직무가 정지가 돼 있고. 근데 아마 저 말씀의 뜻은 네. 법원발 계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일종의. 내일 촛불광장에 많이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 하시는데 의원님 내일 촛불 집회 가시죠? 네, 나와요. 네, 그또 라이브도 하시죠.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예, 저희가 사실 내일은 내일 아마 더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불안한 게 많으실 것 그렇지. 같고. 근데 저희가 내일 하루 쉬려고 했거든요. 예. 지세요. 일정을 바꿔야 되나? 갑자기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내일 아마 집중이 좀 많이 될 거고. 될 것 같고 내일 많이들 나오실 것 궁금한 같습니다.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일 광화문에 모여야 합니다. 내일 3시 30분 안국역 많이들 나오십시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대결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네. 참 걱정입니다. 이게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법률적 상식을 가지고 있는 법조 엘리트들이 나라가 안정되는 방향으로 기여할 생각을 해야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나라 전체를 뒤흔들고 쑥대밭을 만들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정치 세력이 온전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 참 폐악질도 이런 폐악질이 없는 것 같아요. 어제도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토론하면서 본인들도 12월 3일에 있었던 일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예. 정당화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러면서도 또 그 말 끝나면 바로 또 붙여요. 오죽했으면 그랬겠냐라고 또 붙이고. 아유, 진짜 참 그러면서도 꼭 선거 자기네들 선거 얘기는 꼭 하고 대선 뭐 저쪽. 예.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요. 일단 그래도 저희가 의원님 모셔서 말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저희가 또 속보를 전해드리면서 변화되는 상황이 있을 때 가까우니까 바로 건너오시기. 많은 분들이 오늘 궁금하시고 걱정되실 거예요. 예. 네. 저희가 조금 오후에 다시 저녁 때쯤에 의원님 모셔가지고 말씀을 좀 들을 수 있게 정말 무엇이든지 다 물어보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질문 주시면 박주민 의원님께서 다 답변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의총 다녀오시고 다시 모셔서 말씀을 좀 듣는 기회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가보겠습니다. 예, 다녀오십시오. 네, 가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잠깐 광고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